민원 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합니다. 1.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 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강검진 결과 질병 의심 소견, 추가 검사 필요 소견 등도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 가입 시 미고지한 사례입니다. 민원인은 확정 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표준사업 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 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 의심 소견 등도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틴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의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유사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첫째,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둘째,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해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선행 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틴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4.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로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는 바 카드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모바일 보험 약관 전달, 해피콜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례의 민원인은 TM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 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 서류가 전송되었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 수령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취소가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요 서류 전달 및 설명 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폐성 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 판단 기준 사례입니다. 자폐성 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에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인은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사별 보험 상품,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을 상이하므로 소비자들은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